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또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면서 3%의 하락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이라니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자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는요 앞에서 하락을 만들어냈던 이유는 자 이미 해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뒤에 나오고 있는 지금의 하락은 결국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자,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가는 빠른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매도를 하고 털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손실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대응점을 잡아 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 이 하락으로 우리가 이제 곧 조만간 저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그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며 올라가는 모양 그리고 어디까지 1차 단기적으로 목표로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11월 11일 삼성전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악재를 이용한 상승전 신용털기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외인들이 미친 듯이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외인들은 이 가격이 돼야지 풀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자 신용잔고율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용잔고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죠. 자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상 이자가 발생을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나는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자 외인들의 매도 때문입니다. 이 외인들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외인들은요 지금 현재 지금 자기들이 주가를 비싸게 사서 주가를 올려봤자 수익의 최대치를 챙겨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빠졌던 이유 뭐예요? 외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유율이 줄어들었잖아요. 실제로 한 달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 굉장히 많은 보유율의 감소가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전체 시총의 3%를 외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오게 된 건데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 물량을 누가 가져갔어요? 개인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자 내가 비싼 값을 줘서 주가를 올려봤자 외인들은 수익을 가져가기보다는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수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내내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던 개인들 이 개인들이 뭘 사용해서 매집을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 위해서 신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용장고를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이 외인 개인들은 결국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주가가 올라가서 매도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바닥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상승 전에 뭐다 하락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받아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반대 매매가 있잖아요. 자, 반대 매매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래소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는 뭐예요? 시장가로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올라가서 팔고 싶든 말든 간에 내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매도 자동으로 나간다는 그것만 받아 먹어도 이 외인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주가를 비싸게 지불하면서 살 필요 없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외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입을 벌리고 있다. 아무리 내가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번 볼게요. 자 3% 팔아서 큰일 났다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유를 과반 이상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직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요 사실상 외인들도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본인들도 손실이 커지는 거고요. 자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고 있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거를 지금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실이더라도 내가 여기서 확실한 매집만 진행된다면 내가 내려오면
하면서 팔았던 물량만 다시 매수할 수 있다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하면은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전에 했던 방법을 또 한 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를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앞에 있었던 상황과 똑같이 대응만 하면 외인 입장에서 개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도 자, 바닥을 잡았던 구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멀리서 봤을 때는 완전 V자 반등으로 올라간 것 같아 보이겠지만,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엄청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던 바닥의 시작이에요. 자, 이것만 보고 바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상승도 나왔다가 다시 전저점을 이탈하는 하락까지도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를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올라가고 나니까 아,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얘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들의 이탈을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과래납폭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뭘 털었다? 자, 신용잔고를 털어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그냥 빠진다라고 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주가는 빠지는데 결국에 신용잔고가 털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털렸다면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래납폭으로 분명히 신용잔고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건 언제 확인 가능합니까? 네, 내일 오전이나 내일 모레 오전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신용잔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 정리되는데 3, 4일이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물량 일부만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지루한 구간을 만들어내면은 개인들은 지금 이 가격에서 손실을 보고 손실을 확정짓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물량만 받아서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이미 앞에 선반영적 요소로 끝났어요. 주가가 빠졌던 이유 뭡니까? 결국에는 외인들이 앞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때는 외인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선반영적인 요소로 뭡니까? 악재를 반영하고 하락이 나오는 이유, 외인들이 잘 안 나올 걸 알고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와는 상관없이 수급적인 요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싸게 사고 싶어서 주가를 과감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용잔고가 털린다. 그러면은 그 물량 누가 사가겠습니까? 외인들이 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외인들이 매수를 한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올라가요. 왜? 우리가 앞에서 얼마 전에 확인했잖아요. 10월 28일 날, 29일 날. 자, 외인들이 샀습니다.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은 10월 28, 29 얼마 샀습니까? 엄청나게 적은 물량 샀잖아요. 이거는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번만큼은, 이 이틀만큼은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았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예, 얘네가 매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날 확인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매도해서 매수세가 전환이 되는 순간이 보다 바닥이 될 것이고 빠르게 올라가는 상승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개인들 일부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는 자, 이탈이 나왔고 그 물량 받으면서 올라가겠지만, 자, 어느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자, 더 이상 매도하지 않아요. 왜? 주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봤던 손실에 대해서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데 매도합니까? 매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인들 다시 누르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뭐 어떤 이 신용 물량을 털어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다시 누르는 이유, 개인들은요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생각을 해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뭔 생각을 합니까? 매도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뭐 한다? 자, 상승과 하락을 만들면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앞에도 정확하게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갈 때 22% 상승, 내려갈 때 10% 상승, 올라갈 때 20% 상승, 내려갈 때 13% 상승. 자,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상승하는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점이 전저점이 이탈하는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점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타점 한번 딱 잡는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올라갔을 때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일부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리한 금액을 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삼성전자 저점에 투입을 하면서 원래 자리로 올라오더라도 내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전량도 아니고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유연하게 대응하시더라도 확실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포기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임하면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자, 그래서 네 말대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바로 말씀드리시면 있으면 좋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더 빠졌을 때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어떠한 트리거가 딱 걸렸을 때 뭡니까? 폭발적인 변동성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라이브 영상만으로는 대응이 힘들어요. 영상 찍는 시간과 여러분들 시청하는 시간과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과 시청하는 시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타점을 지나갈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앞에서부터 유용한 대응 가능했었던,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 무료니까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자,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가. 자, 당연히 지금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겠죠. 그런데 매수 타점 한 번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될 때 어디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지 반복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금액 확실하게 적혀 있어요.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되게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방법과 이유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납득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즉각적인 대응 가능하면서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기 가장 알맞은 대응이다. 저는 자신 있고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면은 분명히 반대 매매 청산당한 사람들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전에 무더기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저점이 오늘 나오느냐 내일 나오느냐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무자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실 수 있게 제가 제 개인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010-4920-8706번. 자, 여기다가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자, 외인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정말로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좋다. 하지만 걔네들이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 지금 내가 매수하지 않더라도 기다리기만 하면요, 굳이 6만원 주고 살 필요 없이 5만 3천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저라면 기다려요. 삼성전자가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실적이 반영이 이미 앞에서 어닝 쇼크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빠질 만치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리턴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그냥 떨어질 것 같아서 하는 내동매매가 아니라, 자, 왜 떨어지는지,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들을 보고 전례를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자리다. 사실상 저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런 대응 하셔야겠지만, 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했으니까, 자, 매수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계시면요, 사실상 지금 손실이 전혀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추격 매수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가면서 따라서 사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분할 매수의 타점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적 가치를 판단해 봤을 때 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뭐다? 이해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중에 따라서, 자, 2분할로 할지 3분할로 할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지만 만약에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의 비중만 좀 확인을 시켜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신기로 진입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 남기셔서 나 이렇게 할 건데 어디서 어떻게 사면 되냐 받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실 때 매도를 하고요, 내려가실 때 매수하는 거. 자, 첫 번째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내가 지금 보유자로서 최저점을 공략을 해서 내 평단을 확실하게 낮출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지금 첫 번째 매수 삼성전자 첫 입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따라가면서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지만 그 뒤에 대응은 뭐예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대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첫 번째 타점만 좀 다르고 요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 맞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업적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얘네가 영업이익을 9조씩 뽑아내잖아요. 지난달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엄청 더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기업이 뽑아낼 수 있는 영업이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현금화 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저는 청산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팔았어. 부동산, 건물, 뭐 기계들, 잡기들 다 팔았어. 다 팔아서 그걸 다 현금화 시키고 지금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자,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이제 한 주당 56,000원을 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다 팔아더라도 한 주당 56,000원을 주주들에게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53,000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수급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모자라고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청산가치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사실상 뭡니까? 예. 우리가 지금 잡주도 아니고 뭐 세력 얘기를 하냐 하는데 저는 이게 세력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안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팔면서 더 누르는 것 뿐이에요. 나는 어차피 위에서 100만 주를 팔든 200만 주를 팔든 밑에서 250만 주, 150만 주 사면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우리가 주가 다 띄울 때는 본인들이 끝물에 타면서 수익 가져가고, 자, 주가 빠질 때는 받아내는 거 다 개인들이에요. 왜? 이 개인들 삼성전자 믿고 있어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아무리 내가 삼성전자 좋아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도하는데 그 물량을 바라고 이 외인들은 때려 누르고 있는 것이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는 대응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어디서 사고 파느냐? 왜? 외인들도요, 매수만 하면서 수익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매수 한번 잘해서 수익 가져갈 것 같으면요, 지금 사서 한 1, 2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즉각적인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는 결국 당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외인들의 수급이다. 이것들 보고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잘하면은 자, 위에서도 좀 팔라고 하지 그랬냐라고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영상을 정말 좀 많이 찍습니다. 삼성전자 채프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자, 많은 영상이 나오고, 제가 중간에 썸네일이 한번 바뀌긴 했는데, 자, 제가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뭐예요? 목이 터져라 매도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뭡니까? 지금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7월 8일이에요. 자, 들어가서 제가 날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4개월 전이고 7월 8일인 거 확인 가능하죠. 자,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봐요. 왜? 이 당시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갔습니다. 한창 거래소나 뭐 증권사나 뭐 언론이나 전부 다 삼성전자가 막 15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개인들은 무슨 생각한다? 자, 매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히려 매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라고 말하면은 싫어하죠. 하지만 이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분할 매도하라 된다고 말씀드리고 난 뒤로 주가는 내려왔어요. 거기가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했다라면은 자, 남부럽지 않은 수익 정도, 외인과 같은 수익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매도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위에서 매도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 외인들이 겉으로는 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자, 매수량을 줄이면서 매도량을 높였다. 즉 간격을 좁히면서 매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야. 그리고 실적 발표가 결국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재료 소멸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정반대의 이유로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타점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매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따라 하신 분들이 몇 명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닥에서 나오는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가실 준비가 되셨다면은 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보다 청산 나가면서 외인들이 쓸어 담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남기셔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자, 재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네요. 그렇지만 이 재료보다는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재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재료까지 포함된 내용들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